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그 사람은 하고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분을 모셔서 진솔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실 주인공도 제가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할 정도로 굉장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대한민국 탁구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바로 그분입니다. 대한민국 탁구 역사 그 자체 현정화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선수가 두 번째 단식 경기에서 중국의 가오준 선수를 2대0으로 내리 이겼습니다. 코트에서는 선수와 임원에 다르지 않고 서로 뒤엉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TV에서 예전에 그 응원 열심히 했던 그 현정화 선수, 지금 감독님을 제가 이렇게 가깝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됐죠, 이제? 네. 오늘 저희 그 사람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단골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삼행시를 또 제가 가슴 속 깊이 써온 게 있습니다. 네,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후배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정 많고 편안한 우리의 영원한 국가대표. 화수분 같은 대한민국의 탁구의 신, 탁구 역사, 현정화 감독님. 감사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저만 감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만. 예. 화수분 같은 이게 뜻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화수분 모든 것에 뭐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가요? 화수분이 이제 재물을 채워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화수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탁구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바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행운의 재물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좀 더 이제 후배들이 좀 더 이렇게 더 잘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정체기를 이렇게 좀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탁구 선수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보면 몇 명 안 돼요. 100명 정도 잘한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 잘했을 거예요. 그게 한 3, 40년 이어온 역사거든요. 3, 40년도 더 됐죠. 그래서 저는 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정화 감독님이 선수 시절 뛰었던 모습들, 또 우승했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탁구가 또 세계를 평정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중국 선수들을 이길 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재원은 너무 많고 한국은 저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상황들이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이제 8688 시작할 때인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현정화 선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고 늘 응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이 힘이 됐어요. 예, 이제 훈련을 좀 게을리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등에 짊어지고 항상 이겨야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담감도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부담감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선수들은 그런 부담감을 이제 늘 안고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면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를 극복하면서 좋은 이제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이기기에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음성, 그러니까 환호성이라든지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저는 제게는 너무 힘이 많이 됐었어요. 예.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탁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계속 탁구의 또 후배를 위해서, 후배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정화 감독님과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시작합니다.
자, 현정화 감독님과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물음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내용, 어떤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뭐 탁구밖에 없으니까 성적을 냈던 그 대회들. 성적을 냈던 대회들. 네. 저도 이건 몰라요. 그래요. 저도 대본에 이거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 감독님 궁금한 것처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레전드는 박수를. 박수 다 치시잖아요, 우리 감독님들도. 예, 예. 이 박수를 수십 년 전에 우리 쳤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탁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자, 탁구의 레전드. 이 말이 좀 어떠세요? 레전드 감사하죠. 예. 근데 아무래도 저를 기억하실 때 저의 이제 많은 뭐 메달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레전드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메달을 저희가 기억하는 게 88 86부터 시작했죠. 아시안 게임부터. 예. 네. 86 아시안 게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금메달만 기억을 하고 싶어서 금메달만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땄던 예를 들면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그거를 숫자로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걸 잘 못 세고요. 금메달은 이제 86 아시안 게임 때 단체전 금메달, 87년도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여자 복식 금메달. 그다음에 93년 세계 탁구 선수권대 단식 금메달. 예, 벌써 이제 금메달만 7개가 되죠. 예. 금메달만 계속 따시다가 네. 한편으로는 결승전에서 졌을 때, 근데 우승 못했을 때 그 아쉬움이라는 거는 조금 있죠. 금메달 못 딴 예를 들면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제가 동메달만 2개를 땄거든요. 아쉬움이 아니고요. 그때 정말 은퇴하고 싶었어요. 금메달 못 따서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뭐라 그러지 지는 거에 대한 그런 좀 그런 거 싫어해요. 지는 거를 승부욕이 좀 많이 남달라서. 근데 뭐 사실 스포츠라는 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은메달도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세계적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막 연말을 하고 또 각종 예선전을 치르고 또 다시 또 본선전 치르고 나갈 수 있는 데가 올림픽이고 세계 선수권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대표도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선발전이라는 것을 계속 치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삶 전체가 그냥 계속해서 예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라켓을 놓는 그 순간까지는 거의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파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아프면은 이제 운동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제 힘든 거죠. 그럼 아프면은 이를 악물고 가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프면은 그 통증이나 이런 게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훈련의 상태가 불량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사실 처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낫고 오히려 이제 회복을 시켜놓고 다시 훈련을 하는 것이 선수들한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죠. 예. 일단 뭐 레전드 하면은 86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 따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88 서울 올림픽에 네. 대한 그런 상상들 지금 하실 거예요. 많이 하죠. 이제 저는 사실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 1학년이었잖아요. 8688 꿈나무 선수였어요. 자라나는 이제 꿈나무. 한 5, 6년 전이니까는 한 80년도, 네. 81년도 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6년 정도 시간 있잖아요. 7년, 6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잘하기 시작했으니까 주목받고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죠. 이제 탁구 협회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저 친구를 눈여겨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지목을 해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중1 나이면 굉장히
한참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 알아도 돼야 되는데 부담감이 없지 않았어요? 부담감 많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눈으로 제 탁구를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하는 언니들에 비하면은 내가 진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지목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지만은 그래도 난 하고 싶으니까. 올림픽을 나가고 싶고 뭐 국가대표를 하고 싶고 이러니까 정말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받는 거죠, 제가.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주목을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정아 선수를 별칭이 굉장히 많아요. 탁구의 뭐 레전드, 탁구 여제, 세계 탁구 여왕. 뭐 그거는 여왕은 이제 제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고.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레전드로 붙게 된 이유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4종목 있잖아요. 단식, 단체전, 개인 복식, 혼합 복식. 이 4개를 다 딴 선수.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5개를 따면은 세계 탁구 연맹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려줘요. 그랜드슬램. 네, 그랜드슬램을 해서. 예. 이제 4개를 딴 거는 그랜드슬램이고 올림픽에서 하나 더 따서 5개를 따면은 이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죠. 네. 정말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시 대단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는 천천히 좀 이어서 가고 네. 그럼 왜 탁구를 시작했는지 어릴 때부터 한번 우리 서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그럼 몇 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럼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죠. 탁구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네.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도 그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 저희는 강제였어요? 강제는 아닌데 저는 권유를 해서 한번 해보겠으니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가서 하게 됐고 사실 그 학교에 탁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각 반에 그 달리기 잘하는 선수들 있죠. 그 네, 각 네, 반에 네, 항상 운동을 하면 릴레이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탁이 된 거고 전 또 하고 싶어서 손 들고 나가서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탁구 선수를 하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탁구 선수 출신이세요. 그럼 그때까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제가 탁구 그 DNA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한 5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잖아요. 전국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아버님이 탁구에 관계되신 지금 협회에 관계되신 분들 저같이 이제 부회장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버님 탁구를 하셨구나. 보통 그 부모님들께서 어떤 뭐 스포츠인지 뭐 음악인 하면은 대부분 자식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건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아버님이 뭐 이렇게 썩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나 보죠. 국가대표를 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 집에 메달이 없었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신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저희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탁구부에 자진해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탁구를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아버지가 보셨을 텐데 네. 아버지가 뭐라 하세요? 응원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이제 응원을 해주셨죠. 근데 어머님은 못하게끔 도시락 싸가지고 막 말리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때는 운동선수는 직업군이 못 됐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도 하나도 없었고 그때는 그 초등학교 더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말리시다가 제가 이제 주니어 대표 선수가 되고 협회에서 이 친구는 국가대표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포기를 하신 거고 어머니는. 근데 아버님은 제가 이제 자라기 막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그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잘하는 모습을 사실은 못 보고 돌아가셨고 또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금 약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뭘 시키시잖아요. 뭐 뛰게끔 한다든지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오라든지.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전혀 쉬라고 그냥. 뭐 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잘하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뛰러 나갔다 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잠을 더 자라고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게 오히려 응원이 아니라 이제 말렸던 과정 아닐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안쓰러우신 거죠. 운동을 하는 내 이제 딸이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하고 오니까. 그럼 첫 대회 나갔던 대회가 제가 어떤 대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영국 오픈을 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이면은 15살의 국내 대회가 아니라 주니어 주니어 대회. 대표가 됐으니까 예, 외국 시합을 나간 거죠. 영국을 하신 거예요? 네. 영국 가서 제가 사관왕하고 왔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뛸 수 있는 그 대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대회를 나갔는데 사관왕을 하고 아유, 감독님. 아우, 정말 레전드 맞으시네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놀란 거고 또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주니어 대회를 또 나갔는데 또 3관왕을 하고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주니어 대회 말고 이제 시니어 대회를 한번 내보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니어 대회를 중학교 3학년 말쯤에 나갔는데 또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로 예. 그럼 그 어린 나이에 큰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모습을 친구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물론 이제 약간씩 이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예를 들면 부산이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훈련하는 곳은 서울이고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가끔 이제 시합을 잘하고 그러면은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전혀 그런 거를 티내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티 내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봤을 때 얼마나 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근데 표를 잘 안 내시죠. 음. 어머님들도 내 딸 장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속으로는 속으로는 진짜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네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네, 항상. 어쨌든 뭐 주니어 대표로 이제 뭐 승승장구 하셔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가 이제 86 아시안 게임 때부터 국가대표예요? 그렇죠. 86 그- 아시안 게임. 그때는 어느 분하고 호흡을 맞춰서 대회 나가신 거예요? 양영자 선배님. 아, 그럼 그때부터 88까지 그렇죠. 계속 네. 양영자 선수는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 아니셨나요? 저 5년 선배신데요. 제가 86년에 이제 첫 대회를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선배는 85년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나가서 벌써 은메달을 따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레전드, 그 전부터 레전드셨죠. 그래서 제가 그 선배랑 86년 아시안 게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85년도에 들어가게 돼요. 85년에 제가 이제 싹쓸이 선발전을 싹쓸이 하면서 85년도 9월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딱 1년을 86년을 준비를 했어요. 9월부터 86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86년은 어차피 88년을 준비한 어떤 그냥 그렇죠. 준비하는 준비하는 대회다, 과정. 예. 대회다라고 이제 협회나 이제 탁구 관계자분들은 얘기를 하신 건데 86년도부터 제가 이제 금메달을 따니까 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기대감이 더. 1년 만에 금메달. 근데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땄으니까. 그리고 87년 세계선수권 대회를 제가 이제 처음 나갔어요. 근데 세계선수권 대회는 좀 늦었다라고 보셔도 되죠. 이제 87년에 고3 때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거기서 또 양희석 선배랑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88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정하고 이제 가시는 거죠. 네. 강한 긍정을 갖고 네. 있었죠. 예. 협회가 강한 긍정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결승전에 올라가면은 상대방 선수하고도 뭐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통하죠. 일단 제가 제일 잘하는 득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은 스매싱이 득점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스매싱을 연습구 칠 때 한번 세게 해줘요. 그냥 연습할 때? 네, 한번 이렇게 딱 쳐봐요. 그래서 내 볼 이 정도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초반에 경기를 막 할 때요. 제가 잘하는 걸로 득점을 한번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 친구 봐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기가 죽는 그런 거를 이제 서로 하는 거죠. 그 양영자 선수하고 이제 환상의 이제 그 파트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같이 훈련을 함으로써의 어떤 힘든 점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힘든 점은 그 언니는 모르겠지만은 5년 선배시잖아요. 사실은 그때 5년 선배는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자고 있으면은 의자도 이렇게 못 끌어요.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저는 그랬어요. 언니는 모를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메이커는 뭐죠? 말 그대로 내 파트너가 잘 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메이커가 계속 미스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계속 볼을 만들어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범실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만들어주니까 범실을 스스로 이제 왜냐하면 긴장이 되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처음에는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한 달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긴장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련할 때 그 긴장의 상태로 계속 했더니 제가 최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유자 선배님이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서 양유자 선배님이 88을 끝나고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5년이 혼자서 국가대표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맡을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양영자 선수가 88 올림픽 후에 은퇴를 하시고 네. 그러면 또 같이 해야 할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선수가 홍차옥 선수라고, 예, 저의 복식 파트너가 새로 나온 거고, 또 저희가 이제 맨날 얘기했던 3H라고 했는데요. 홍차옥, 홍수나, 현정화 이렇게 H로 시작이 되니까. 예. 네, 예, 그 이제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탁구를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간 거죠. 은퇴할 때.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 저희 세 명이 같은 날 은퇴를 했습니다. 네. 왜 같은 날?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 시기들이 빨랐어요. 여자 선수들이. 대부분 24, 25, 26, 뭐 7 이렇게 가면 늦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은퇴 시기가 빨랐던 것 때문에 그때 은퇴를 하게 되고, 제가 25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대표 선수 생활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프로가 생겨서 돈을 많이 주겠으니 뭐 더 하자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는 걸 죽기보다 싫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체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연습을 이제 못하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연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는 시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가 되겠죠.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지는 시합이 나오니까는 나는 늘 은퇴를 하려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선수들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지면서 후배들한테 밀리면서 은퇴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을 때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은퇴를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25세 너무 근데 이른 거 아닌가 싶을. 그 10년 정도 대표팀 생활을 하시면 그런 얘기 못 할 걸요. 저는 국가대표는 안 해봐서 이제. 그러니까 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눈 뜨자마자 선착순 보통 몇 시에 매일 몇 시에 기상하세요? 6시. 국가대표 훈련 과정 한번. 6시에 일어나면 네. 이제 체조 잠깐 하고요. 동네 한 바퀴 뛰는데 선착순으로 뛰어요. 선생님들이 시계 추를 이렇게 재고 계시잖아요. 눈 뜨자마자 진을 빼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6, 7분이거든요. 6, 7분을 전속력으로 뛰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하루 종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 9시부터 그러고 또 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한 3, 40분을 뭐 스윙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서브 연습을 해요. 일어나자마자 뛰고 난 뒤 와서. 그리고 밥을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탁구 연습을 하고 2시 반부터 6시까지, 6시 반 정도까지 탁구 연습을 하고 또 7시 반부터 8시까지 탁구 연습을 하고 10시에 무조건 지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야간에 훈련을 필 받으면 더 해요. 왜냐면 캄캄할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뭐 거의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탁구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91년도에 세계 그- 탁구 선수권 대회 지바에서 열렸는데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단일팀을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사실 처음에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저희가 그 전까지 네. 남북 대결을 계속 했잖아요. 남북 대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총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 느낌이에요. 여기 완전 화이팅 할 때도 막 이러면서 화이팅하고 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쟁. 두 팀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다른 나라하고 게임하는 것보다 보다도 더 지면 안 되니까. 정말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전부 다 영화 같아요. 남북이 합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중국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선수들도 제가 긴장의 끈을 계속 목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여주잖아요. 그러면 중요할 때 미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제가 탁구 안 하겠다 그러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놀고 그 선발전을 보는데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탁구가 저는 그냥 인생이었어요. 이어서 현정화 선수가 두 번째 단식 경기에서 중국의 가오준 선수를 2대 0으로 내리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통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임을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